흔히 저희가 이제 야근 많이 하다 보면은 네. 또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눈이 많이 충혈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건조하다는 거는 우리 몸이 상당히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조하다는 거의 한자를 살펴보면은 건자는 말을 건자에다가 조자는 말을 조자인데 이게 앞에 건자는 뭔가 햇볕에 태양에 말아지는 우리 태양초 고추장이나 태양초 그런 고추와 같은 그거를 화건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와 같이 태양에 의해서 말리는 걸 뜻하는 거고 조자는 불화자에다가 조자 그 뒤에 있는 조자가 뭐 번성할 조자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화가 막 파게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런 비정상적인 약간 말라가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계절에 내 몸을 더 건조하게 망가뜨리는 습관 어떤 것들이 안 좋을까요? 식습관을 저희가 먼저 식습관이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술 자체가 열이 되게 많이 발생을 시켜서 우리 몸의 수액 성분들, 뭐 한방적으로는 진액 또는 음혈이라고 해서 그런 약간 수분의 성분들을 지칭한 에너지들이 많이 졸여드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뭐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스트레스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 또한 약간 저희가 중요시해야 될 게 성생활도 조금 중요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생활 자체가 우리 몸에 많은 에너지들을 소모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몸에 화가 많이 조장되기 때문에 이를 좀 주의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정말 꼭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허가 발생했을 때 식습관은 다음과 같이 좀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빵을 저희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밀가루가 사실은 이게 물을 아주 많이 뺏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상당히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밀가루를 음어한 사람한테 즉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꼭 먹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밀가루를 많이 먹는 현대인들은 뭐 빵이나 과자나 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짠 음식이 우리 몸에서 또 음이 부족할 때 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서 열을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주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아우 짜 하면서 저희가 혓바닥이 확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네. 실제로 너무 짠 거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음혈이 소모되기 때문에 짠 음식도 상당히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을철에 특히나 건조증으로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수가 뭐 다른 계절보다 눈에 띄게 좀 늘어나나요? 좀 약간 늘어나시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좀 안구 건조를 호소하신 분들도 꽤 많이 오고 아.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날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특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직장인들이 특히 평상시에 과로도 많이 하고 이제 좀 눈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아마 저희 MC분들도 조금 눈이 많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좀 들긴 맞아요. 드는데 실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절기 왔을 땐 또 계절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 증상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의원에서 저희가 안구침이라 해가지고 안구 주변에서 침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수분이 더 많이 진액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개 이런 안구 건조 있으신 분들이 물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랑 어떤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안구 자체에서도 약간 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각질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스크럽젤을 이용해서 너무 과하게 각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속발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음혈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무력의 각질 제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확 일어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해서 저희 한의원에도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뭐 가려움주도 같이 많이 좀 얘기를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약간 생혈연부음이나 같은 그런 음혈을 보충해준 처방을 같이 드셨을 경우에 단순 보습제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회복되는 걸로 봐서 이 건조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준 원장님, 이번에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두통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환자분께서 얘기하시는 머리 전체가 쪼이는 듯한 두통 양상이랑 뭐 화가 났을 때, 요 속에서 열 천불이 났을 때 뭔가 힘들어지신다는 걸로 봐서는 저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근육 긴장성 두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상 양상은 우리 몸에 이제 옆머리인 측두근, 그다음에 후두근, 그다음에 두뇌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두부 쪽으로 머리 근육이 쪼이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근육이 이렇게 긴장을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감소할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들이 좀 줄어든 양상이 있고, 좀 특징적으로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이 근긴장성 두통이 있을 경우에 귀에서 소리가 퍽퍽퍽 나는 이명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목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을 이제 또 근육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긴장할 경우에 혈관 쪽으로 압박이 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약간 박동성 이명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증상, 사실 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에는 내 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실제 한의원에 오셔서 상담을 많이 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 경우에 우리 현대인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너무 다들 많이 받고 계셔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근긴장성 두통이 현대인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무조건 MRI나 CT를 찍어봐야지, 내 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뇌 전체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충격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통증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근긴장성 두통을 의심해 보시고 한의원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방문하면 또 어떤 치료를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한의원에서는 크게 4가지의 저희 치료 방식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부항 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부항 중에서도 특히 현재 환자분 같이 이렇게 두통이 있으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어깨 쪽 혈자리, 견정이나 천종이나 이런 혈자리들이 이용해서 그 부위에다가 이제 피를 뽑는 부항, 즉 습부항을 통해서 이런 요소들을 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한약 치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근긴장성 두통을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들 중에서 보면은 청상견통탕이라고 해서 위에를 맑게 해주면서 당기는 거랑 아픈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약이 있는데, 이게 좀 스트레스로 인한 근긴장성 두통은 청상견통탕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사실 화병이라는 게 이게 앞에서 주재원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특히 한국인에서 화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국제 표준 그 질병군에서도 화병은 우리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등재가 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 화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 즉 감기 울결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막 가슴이 답답하다 이러고 막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그 가미소요산이라는 약을 통해서, 소요라는 게 약간 뛰어놀고 약간 산책을 하면서 내 몸에 스트레스 쌓인 것들을 풀어준다는 약인데, 이런 약들을 통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같이 잡아준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약침이라는 것은 한약과 침을 결합한 걸로서 그 혈자리에 증류 추출한 한약재를 넣는 것으로, 현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승화강, 즉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화는 밑으로 내려줘서 스트레스는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참을 수 있는 우리 몸의 에너지는 위로 올려주는 수승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황련, 황백, 치자, 사양, 웅당 같은 약재들을 이용한 약침을 통해서 환자분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경침 치료가 있습니다. 정경침 치료, 즉 한의원에서 흔히 많이 하는 침 치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환자분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합곡태충이라고 해서 손과 발에 있는 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전신 기혈순환을 돌려주고, 또 실제적으로 머리 쪽으로 많이 뭉쳐있는 것들, 풍지풍부한 혈자리를 이용해서 또 긴장성 두통을 풀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